2월 5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1% 상승한 2509.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4% 상승한 730.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에드바이오텍과 클로버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애니젠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로봇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올트먼 CEO의 발언에 로봇 기업들이 협업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두산로보틱스는 태국 소재의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 기업인 VRNJ와 자동차 제조용 협동 로봇 판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두산로보틱스는 양해각서에 따라 자사의 협동 로봇 모델 300대를 2년간 VRNJ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양사는 생산 현장에 적용할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AI 테마입니다. 네이버를 만든 이해진 창업자가 다시 네이버 의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에서 나온 지 7년 만의 복귀인데요. 이해진 창업자가 복귀를 결심한 이유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본격 개발 및 글로벌 진출 활용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네이버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해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복귀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어제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카카오와 AI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부분도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카카오의 서비스들에는 오픈 AI의 챗GPT가 탑재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카나나를 비롯하여 두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동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올트먼 CEO가 의료용 챗GPT 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딥시크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AI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솔트록스는 언론을 통해 2월 13일에 개최되는 젠 AI 핸즈온 행사에서 루시아 2.5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거대 언어 모델인 루시아 2.5는 법률과 의료, 제조, 교육 등에 특화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챗GPT와 비교했을 때 최대 2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루시아 2.5가 챗GPT뿐 아니라 딥시크의 AI 모델에도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남전자는 AI 기술이 스마트홈 분야로 확장된다면 AI 스피커 시장에도 챗GPT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만난 가운데 삼성전자의 AI 스피커에 챗GPT가 탑재된다면 아남전자가 해당 물량에 대한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한 반면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는데요. 중국은 석탄과 석유, 농기계 등의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10%에서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의 원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보복 조치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젯밤 미국의 3대 지수와 함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 딥시크의 여파와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밖에도 오픈 AI의 올트먼 CEO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만나 반도체와 AI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정확한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픈 AI는 삼성전자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SK 하이닉스와는 반도체 분야와 AI 비서 서비스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에드바이오텍의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제가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에 따르면 에드바이오텍의 미생물제가 국내 대형 가전업체인 엘사와 대형 렌털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 납품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에드바이오텍이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대형 가전업체는 LG전자로 알려졌어요. 이와 함께 에드바이오텍의 신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에드바이오텍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인스코비와 SOP, 쿠콘, 레뷰코퍼레이션, S에너지, 윙스풋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SOP는 작년 말에 개최된 2025년 회사 로드맵 발표를 통해 AI 기술을 도입하여 방송 환경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각되며 생성형 AI 도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은 IR 자료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시밀러 SGD411 및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진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글로벌 아일리아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글로벌 메인 시장인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해당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이며 내년에는 글로벌 판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나머지 주요 국가들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삼천당 제약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같은 삼천당 제약의 급등세 속에서 자회사인 옵투스 제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이윈 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양자 내성암호 기능을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다가올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양자 내성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빌 게이츠가 이르면 3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아이윈 플러스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APS는 대신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이어서 IMBDX는 어제 KS 미래추진단의 작년 2차 공고 대상 과제인 다중암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IMBDX는 자사의 캔서파인드가 한 번에 체열로 8개의 암종 조기 스크리닝이 가능한 성과를 인정받고 해당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15개의 암종 동시 스크리닝이 가능한 암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HS 효성첨단 소재는 어제 장마감 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HS 효성첨단 소재의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3% 증가한 3.3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2,19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8,04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04% 증가한 4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같은 호실적에 HS 효성첨단 소재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애니제는 어제 장마감 후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해 어제 시간외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관리 종목과 형식적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애니젠 외에도 애니과 EQ셀이 상장 폐지로 인한 정리매매에 들어가며 급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아남전자, 2위는 한국앙코르유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대형포장, 5위는 인스코비, 6위는 LSCNS, 7위는 카카오, 8위는 유니온, 9위는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남전자와 인스코비입니다. 아남전자는 AI 오디오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스코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아이윈플러스, 3위는 하이퍼코퍼레이션, 4위는 엑셈, 5위는 PIE, 6위는 효림로봇, 7위는 토마토시스템, 8위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9위는 사면, 10위는 고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아이윈플러스, 사면입니다. 클로봇과 사면은 로봇 관련주, 아이윈플러스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LGCNS, 4위는 네이버, 5위는 카카오,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유한양행, 8위는 현대차,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클로봇, 3위는 삼천당 제약,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SOP, 6위는 솔트록스, 7위는 사면, 8위는 고영, 9위는 SPG, 10위는 P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삼천당 제약, SOP, 솔트록스, 사면입니다. 클로봇과 사면은 로봇 관련주이며 삼천당 제약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SOP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솔트록스는 AI 관련주이면서 개별 이슈도 동반되었습니다.